300년간의 쓰레기 전쟁 후 인류는 만물에 굴복했고 모두 몸의 번호가 새겨졌습니다. 만약 숫자가 0이 되면 만물은 그들을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희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때 눈앞에서 끌려간 것처럼 어머니의 유언은 희나가 어둠의 구슬을 가지고 전설의 에이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전 세계를 여행한 후 리히트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다른 소녀들은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의 닭다리 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천상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닭고기 꼬치를 들고 있었지만 나무에 부딪히면서 이야기의 진짜 줄거리가 전개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MIRF는 희나가 겪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나나라고 소개합니다. 음식을 주면서 나나는 희나가 왜 고향에서 그렇게 멀리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희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엄마가 왜 자신 곁을 떠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밝힙니다. 나나는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이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숫자가 낮은 사람은 숫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숫자는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나에게 있어 거대한 대포에 새겨진 77이라는 숫자는 손님이 자신의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손님이 음식이 끔찍하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고 0이 되면 모든 것을 밑바닥으로 빨아들입니다. 규칙을 알게 된 희나는 자신의 숫자가 걸어온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녀는 44만 1천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리히트는 그 숫자를 깊이 연구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숫자를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말을 마치자 하얀 별을 단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설의 에이스라고 주장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희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 이상한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 사무실 안에서 희나는 자신이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 애썼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사망자 수를 보고 싶어하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나는 그의 유치한 말장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머니가 준 신비로운 구슬을 그에게 보여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보자 에이스는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를 즉시 찢으며 전설의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고 자신의 번호를 보여주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숫자가 높은 자가 낮은 숫자를 지배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방 밖으로 밀어낸 뒤 자신의 군인 신분을 이용해 그녀를 스타스테이크 즉 목숨을 건 결투에 강제로 참여시켜 그녀를 이기고 킬수를 빼앗았다. 그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에이스인 척 연기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땅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투표권을 내놓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리히트가 나타나 그녀를 구하며 이 결투에서 그녀를 대신하겠다고 말한다. 군 지휘관은 그의 음수 카운트를 보고 이 시합이 농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맹렬한 공격으로 그를 향해 덤벼들어 뒤로 날려버린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향해 내려치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심연으로 보내지지 않고 음수의 별 개수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그가 전설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검에서 사라지고 희나해 어머니를 찾는 5년간의 수색을 그녀의 수를 회복하여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검을 뽑는 순간 그가 흰 별을 검에 숨기고 있었고 그가 그녀가 찾던 전설의 에이스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적들이 검을 들고 리히트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다가가기 전에 그는 사라지고 그들 아래 땅이 흔들립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상대를 향해 맹렬한 발차기를 날리기 전에 그는 전장을 휘젓는다. 그의 발걸음이 일으킨 바람에 상대는 벽에 처박힌다. 그리고 리히트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여 희나의 번호를 돌려받게 만든다. 상대는 다시 일어서려 하고 리히트에게 칼을 퍼붓지만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너무 느리다는 말을 듣는다. 순식간에 리히트는 상대에게 다가가 공중에서 그를 공격한다. 공중에서 나나는 한 노인에게 리히트가 부정적인 숫자를 받은 이유는 그가 거절당한 횟수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하늘로 뛰어오르고 희나는 놀랍다고 생각하며 눈을 뜬다. 이 나라에는 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이 찾던 에이스라고 믿고 그에게 아직도 배가 고프냐고 물으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카운트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보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란다고 말하고 돌아오면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돌아올 때 리히트는 그녀를 지키고 돌아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약속하며 떨어지는 별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결투에서 승리하자 모든 것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번호를 가져가려 합니다. 희나의 다리를 잡고 억지로 벌려서 그녀의 희생자 수를 늘리려 한다. 리히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남자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린다. 리히트는 자신을 지켜보는 병사들을 눈치채고 표정을 바꾸며 그녀에게서 구체를 빼앗는다. 그의 성격이 돌변하며 이 돈으로 드디어 페라리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못생긴 여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의 희생자 수는 오비 최 700명이니 그가 바람둥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며 대신 낡은 장난감을 기념품으로 던져준다. 희나는 엄마가 에이스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할 거라면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지만 리히트는 에이스가 여러 명이고 자신이 희나가 찾던 에이스가 아니었다고 밝힙니다. 그녀가 찾던 에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해가 지자 희나는 마을로 돌아가고 나나는 희나와 리히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눈물을 터뜨립니다. 리히트는 희나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을 가져갔고 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나는 장난감을 보고 무게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희나에게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장난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폭발하고 그 안에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나나는 투표용지를 소지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죄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확실히 리히트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해나는 그를 따라잡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를 따라잡으려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용지를 훔친 척하고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마침내 마차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소리 지르며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리히트는 마부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어요. 해나는 평생 그를 찾아다녔다며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이 차가운 세상에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몇 년 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지냈어요. 특히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랬죠.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요. 영원히 이렇게 외로울까봐 두려웠는데 그를 그리고 나나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와 나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행복을 느꼈어요. 웃는 모든 순간들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고 약속을 어긴 그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어요. 미워라고 소리쳤고 그의 호감도는 천으로 떨어졌어요. 해가 진 후 한 군인이 나타나서 그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표용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러 온 거였어요.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찾았거든요. 이 나라에서 가장 수배 중인 인물 에이스. 다음날 린이라는 소녀가 수배된 리히트의 소식을 알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수배 전단을 돌리려 한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마을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도운 횟수만큼 그녀의 수치는 올라간다. 하지만 두 가지 특별한 것들이 더 증가하는데 그녀의 미니스커트와 내 오버사이즈 코트. 키엘은 그녀가 도움이 절실할 때만 수치가 증가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의아해하며 수배된 범인을 찾는 것처럼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말한다. 수배된 범죄자를? 그녀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저런 바보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퍼팅하는 남자를 보고는 즉시 그의 가면을 벗기려고 해요. 퍼팅하는 남자는 어제부터 바꿨기 때문에 이 가면은 리히트의 가면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리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지만 가는 길에 퍼팅하는 남자가 자기가 못생겨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1000명의 여자들에게 차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의 소원은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기에 키엘은 이 남자를 도와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면 린의 카운트가 실제로 한 번 늘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라 키엘은 이 남자를 도와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면 린의 카운트가 실제로 한 번 늘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푸딩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고 그녀의 카운트가 즉시 증가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술을 마시고 결국에는 위험한 다리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키엘은 그냥 건너라고 격려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지만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리히트는 이것이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임을 깨닫고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플롯 전개를 위해서요. 그는 키엘이 이 세상 최고의 조력자임을 깨닫고 리히트는 자신의 긴 가지를 두 멜론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린 아래에 통나무가 부러지고 리히트는 간신히 매달려 그녀를 구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침내 악마 사냥꾼 대장장이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꿈을, 그 모든 일 후에 린은 이 데이트를 끝낼지 고민하지만 푸딩남은 마지막 데이트가 되는 게 싫다며 울기 시작하고 키엘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무릎 베개를 해주라고 부추긴다. 그녀의 카운트는 순식간에 다시 올라가지만 키엘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최고의 킹 가제너럴 윙맨이라서 리히트에게 그녀를 더듬으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그리고 그녀의 계급은 키엘이 절정에 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인생 최고의 절정을 경험한 후 키엘은 그녀가 정말로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녀 앞에 남자가 그들이 찾던 수배범이기 때문이다. 찾던 놈이었다. 그녀는 그가 음수 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가 지명수배 포스터의 인물처럼 투표권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분을 밝혀내지만 리히트는 그녀의 검을 빼앗고 그녀의 방어막을 뚫을 다른 종류의 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는 애니메이션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 그를 거의 날려버릴 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발차기 후에 키엘은 그에게 최고의 전망을 제공해 왔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차기를 시도할 때마다 자신의 플롯 아머가 100개의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자신의 발차기에 한 번도 긁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차기에 한 번도 흠집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발차기에 한 번도 흠집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밝힙니다. 만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으니까요. 그건 초월적인 픽업 라인이야. 엄청난 픽업 라인이네요. 리는 범죄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셋 이상의 아이를 낳고 좋은 아버지로서 그와 오래도록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리히트는 우유를 사러 가기로 결심하고 최고의 조력자인 키엘을 위해 푸딩을 남겨둡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희나는 나나의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지만 중위가 한 곳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식탁에 다가가 리히트의 위치를 묻는다. 그녀는 자신은 밀고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제압하고 한 번 더 진실을 밝히라고 한다. 중위는 일어서서 병사들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그녀의 가게 전체를 파괴한다. 자네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희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했고 나나는 그것이 투표권의 힘이며 중위는 반드시 그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린의 마을로 돌아온 린은 리히트를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이 짧은 치마를 절대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들은 식료품점을 지나 계속 달리고 소녀는 다른 모두보다 더 빨리 달려 물을 팔려고 하지만 린이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물을 팔려고 하지만 린이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쫓지만 그녀가 그 비난을 부인하려 하자 리히트는 그들이 사귀지 않는다면 왜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음모를 보여주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그 비난을 부인하려 하자 리히트는 만약 그들이 사귀지 않는다면 왜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줬는지 의아해합니다. 혼란 속에 리히트는 그녀 위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희나는 경찰들이 오기 전에 리히트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나에게 간청하지만 나나는 마차를 수리하기 전에는 여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나는 마차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여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히트는 수배범이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마을이 너무 평화로운 걸 이상하게 여겨요.
도망치는 범인이 있는데도 마을이 너무나 평화로운 게 이상했죠. 모두 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린에게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야디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딸이 자라서 린처럼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말이죠. 빵집 주인이 아이가 또 빵을 훔치려 했다며 소리치지만 린은 아이를 감싸며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빵집 주인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하죠. 다음에 배고프면 자신이 챙겨주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하고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다 그녀에게 안마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녀가 실수로 인형을 밟고 돌아가다가 인형을 고치려고 합니다. 필은 푸딩씨가 도망치기 전에 찾아보라고 하지만 린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리히트는 마침내 이 마을의 평화의 근원을 깨닫고 뛰어내려 소녀를 위해 인형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며 고친 인형을 소녀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을 계속 쫓는 동안 리히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땅에서 솟아나는 침에서 린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지휘관이 나타나 소녀의 장난감을 밟았지만 필이 서둘러 인사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린은 리히트의 건강을 너무 걱정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 중위는 리히트에게 다시 찌르기 전에 죽은 척하는 걸 그만두라고 말했다. 죽은 척하는 걸 그만두라고 했다. 다시 찌르기 전에. 정체가 발각되자 그는 푸딩 복장을 벗었고 린은 그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절정에 달했다. 그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를 향해 덤벼들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린이 총격전에 휘말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며 그의 검으로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질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리히트는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린이 가로막으려 하지만 질은 그녀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암송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임무에 대해 가르쳐준다. 쇼의 규칙입니다. 투표용지는 사람이 쥐면 발동하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으며 군대만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히트는 이게 쉬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모처 700카운트의 사람은 900카운트의 사람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는 제일의 도망치라고 부축입니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쇠못이 땅을 뚫고 나와 리히트를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리히트를 끝내려 합니다. 그는 벽을 타고 도망치며 공격을 피하려 하지만 못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의 길을 막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리히트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눈부신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주변을 움직이며 리히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점프하여 도망칩니다. 하지만 제일이 더 빠르게 점프하며 철기둥으로 그를 짓누릅니다. 리히트는 자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제일이 더 높은 숫자를 숨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일은 자신의 신념, 즉 자신의 손으로 악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강철 기둥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의 진짜 숫자를 공개합니다. 심표이 500입니다. 리히트는 큰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고 제일은 다시 한번 철권을 휘두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간신히 겨우 막아냅니다. 리는 그를 구하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너무 컸습니다. 그 틈에는 맞지 않았죠? 리히트가 거대한 주먹을 계속 막아내려 할 때 작은 주먹 하나가 옆에서 그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습니다. 그의 핵심을 짓눌러 버리려고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균형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에게 너무 느렸고 제일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리히트의 검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무기 없이 제일은 그의 맨속력투 기술로 싸울 준비를 하지만 리히트가 자신과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을 알아챕니다. 제일은 틈을 타 발차기로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옆으로 결국 칼을 잡았지만 리히트에게 너무 느리다고 말하며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느리다고. 리히트는 자기 어머니가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리히트는 필살기를 준비하며 하늘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최후의 일격을 하지만 제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기에 하늘을 향해 철권을 날렸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요. 리히트가 착지하기 직전 제일은 압도적인 일격을 날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그를 쇠사슬로 제압한다. 리히트는 트웰브에게 놓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제일은 그럴 수 없다고 그가 모든 친구들을 밀고 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리히트는 린의 플롯 아머가 흰색이었다고 말하고 마을 전체가 동의한다. 제일은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어떻게 군에 속해 있는지 궁금해야 한다. 그와 스파링을 한 후 그는 그의 무술이 최고의 병사들에게만 가르치는 특수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군대는 그의 체포에 엄청난 자원을 쏟았지만 제일은 그가 겨우 5대 700 카운트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겨우 5대 700 카운트밖에 안 되는 게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리히트는 친구들을 밀고 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밀고자 AWP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자 제일은 정보를 쥐어짜내려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마치 6피트 9인치처럼 말이죠. 하지만 채찍을 휘두르는 순간 린이 리히트를 감싸며 그가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계속 린을 도와왔지만 제일은 린의 아이들을 위한 공원 건설 시도에 대해 들었고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평화롭다고 해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며 린을 쓸모없다고 부릅니다. 린은 눈물을 흘리며 상관의 말이 옳다고 하고 사과하려 하지만 리히트는 사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제일에게 린의 마을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쇠사슬을 자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갑을 부순 후 제일은 리히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의 진짜 숫자를.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풀 준비를 하고 주먹을 날리며 돌진한다. 그들의 충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들 아래의 땅 전체를 파괴하고 리히트는 린이 마을이 평화로워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정반대다. 그녀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마을이 평화로운 것이므로 그는 제일에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다. 절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린은 혼란 속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감옥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리히트는 10배나 더 빠르게 앞으로 움직여 린을 붙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엄청 뚱뚱하다고 말하며 케토 다이어트를 하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그의 카운트는 다시 한번 감소합니다. 감옥이 그들에게 따라잡고 리히트는 린을 그에게 던져서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그의 보복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냥 다시 마을로 뛰어올라 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뚱뚱한 년이라고 욕하며 자기 몸에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린이 작업하고 있던 전단지를 보고 이제 리히트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강철로 놀이터를 만들어요. 린에게 그 기반은 자신이 있는 동안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릭트를 쫓기 전에 기초를 회반죽칠할 3일의 시간을 주려고 해요. 함께. 자신의 신념을 배신한 후 그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는 그 남자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요. 그 남자의 진짜 힘은 뭘까? 소녀가 고치라고 장난감을 가져오자 그는 드라이버를 만들고 하루 종일 그녀를 돕느라 보내요. 일주일 후 릭트는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희나가 마침내 그를 찾았어요. 머리 3개를 굴려서 까마귀처럼 짹짹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나는 그를 붙잡고 그가 그 불의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설득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의 가면을 벗겨주며 자신은 그를 다른 누구와도 착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를 다른 누구와도 착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나가 그들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그들은 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뭔가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니지티. 희나는 리히트의 검의 정신이 팔렸지만 리히트는 마침내 우유를 마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나나가 그를 밀치며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 희나와 함께 뗄나무를 줍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뗄나무를 주우러 갑니다. 하지만 희나가 약속을 어겼다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뗄나무를 주우러 갔지만 희나는 그의 약속 위반에 대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싸운 도시락을 보여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운 도시락을 보여주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리히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데이트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다른 체리를 따러 다녔을지도 모르지만 희나는 그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말을 마치자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왔고 빨간 머리 소녀는
비행기를 최선을 다해 날리려 했습니다. 리히트는 그녀가 곧장 협곡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마침내 날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비행기는 급강하했고 리히트는 그녀를 잡으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희나가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달려왔을 때 빨간머리 소녀는 그의 위로 뛰어올라 그가 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두 번째 부리를 조사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자신을 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히트가 절정에 달하고 그녀는 사후 맑은 정신 상태가 그를 다른 차원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들어 올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희나가 기다리라고 말하자 그 소녀는 자신을 팔모라고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두막 안에서 그녀는 9번째 시제품을 보여주며 이것이 그녀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나는 능력을 얻으면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작동하기를 바라고 리히트는 그녀의 청사진을 살펴보며 그녀가 해왔던 실수들을 발견합니다. 이 나라에서 비행에 대한 연구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팔모는 어떤 꿈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다면 사는 게 무의미할 테니까요. 리히트는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잉크펜을 집어 그녀의 청사진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 모양을 보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실수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리히트는 자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희나는 그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얼굴을 붉히며 리히트는 자신의 검의 뼈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리히트는 자신의 검의 뼈가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의 꿈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했었는지 묻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은 비밀이라고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몸을 굴리기 시작한 후 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목표를 그녀에게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방어를 자신의 부리로 꿰뚫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리로 그녀의 가장 깊은 방어를 꿰뚫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녀석을 키운 거야? 희나는 절정에 달하지만 팔모는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방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을 방해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그녀가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멀리서 리히트는 그녀를 향해 진격하는 군대를 발견하고 팔모는 깨닫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는 것을. 리히트는 검을 뽑아 군대와 맞설 준비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비행기를 베어서 파괴합니다. 팔모는 자신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이 와서 비행시험을 들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파편을 보여주며 단지 오래된 풍차를 고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팔모는 비행기가 작동하더라도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격자들이 평생 그녀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히트는 그녀가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나는 그녀가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팔모는 다시는 시도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고 그녀의 횟수는 0으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횟수는 꿈을 이룬 횟수를 기반으로 했고 처음에 10으로 시작했으니 모든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마지막 시도까지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희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엄마가 빨려 들어갔던 날을 떠올려요. 희나는 팔모를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손들이 그녀를 쳐냈어요. 그들은 리히트를 향해 계속 돌진했고 비록 그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수수께끼 같은 전기가 그의 몸을 감쌌고 기억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의 뇌에 희나는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연으로 보내지는 것이 죽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녀는 다른 세계로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희나는 쓰러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리히트가 그녀 옆에 쓰러졌고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00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히트는 희나가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팔모가 빨려 들어가기 전에 구하지 못한 무력감을 떠올립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꿈의 잔해를 치우는 것만 해왔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이라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꿈을 치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희나는 결국 깨어나 리히트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다가 텐트에서 그가 세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지만 리히트는 혼자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희나는 그에게 벌써부터 기운을 내라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기운이 넘친다고 말하며 마을 한가운데서 플롯을 개발하려고 애썼습니다. 리는 드디어 그를 찾았다며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고 변태적인 역할극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그를 유혹해요. 놀이 말이죠. 희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리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 고향에서 사귀었다고 말해요. 희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그와 함께 여행 중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 치마를 쳐다봐요. 리히트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생길 걸 알고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밀프 밀커스가 그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낼 기세로 나타나요. 그녀는 그것을 비웃으며 이 상황이 H 애니메이션의 시작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고든 램지 스타일의 요리 대결을 벌일 것이고 인지를 묶어두고 생각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일 겁니다. 그들은 각자 복장을 갖추고 리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러 마을을 뒤집니다. 둘 다 복장을 갖추고 리는 신선한 채소를 찾아 마을을 뒤지고 다닙니다. 상인은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 아내인지 감탄하며 장사꾼 기질을 발휘해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구슬립니다. 동시에 희나는 야생버섯을 채집하고 거대한 곰이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함정에 걸려든 곰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한편 희나는 야생버섯을 따고 있는데 거대한 곰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불쌍한 곰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곰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는 이미 스튜를 준비하고 있고 나나는 자신의 팬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희나가 곰과 멧돼지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체를 해부하고 마을 전체가 그녀의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능력에 놀랍니다. 인연이 뭐 하는 거야? 린의 식사가 준비되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린이 음식을 맛봅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지난 짭짤한 비스킷 게임보다 더 맛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가 자신의 얼굴에 짭짤한 비스킷을 묻히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가 자신의 얼굴에 짭짤한 비스킷을 묻히는 것뿐입니다. 남자들은 그의 칭찬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지만 희나는 아직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내놓습니다. 그는 제프리 더마의 지하실에서 막 꺼낸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입 먹어봅니다. 한 입 먹어봅니다. 역겹다고 말하지만 필은 맛을 보고 싶어하고 인생 최고의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식이 마침내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서 기쁘고 그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회는 끝나지 않았고 나나는 그에게 우승자를 고르게 합니다. 우승자를 고르게 합니다. 그는 둘을 번갈아 보며 둘 다 자신의 고기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일이 축제를 방해하러 나타납니다. 린이 체포하는 대신 쓸모없는 하녀처럼 옷을 입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라며 릭은 이미 제압당했지만 지금 떠날 거라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제일은 그와 싸울 준비를 하고 그의 스파이크는 도시 전체의 바닥을 파괴합니다. 릭은 뭔가를 과시하려는 듯 지나치게 긴 검을 뽑습니다. 어떤 것을 그는 제일에게 돌진하며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모든 스파이크를 피합니다. 그를 제일은 주먹을 바닥에 냅다 내리치며 지난 결투에서 릭이 왜 진짜 힘을 숨겼는지 의아해했다. 그의 진짜 힘을. 그는 릭을 뒤로 밀치고 달려들었지만 대신 뒤에 있던 분수를 박살냈다. 그만 릭을 향해 곧장 어퍼컷을 날리려던 순간 릭이 피하지 않자 마지막 순간에 멈춰섰다. 릭이 피하지 않았기에 나나는 그들에게 도시 전체를 파괴했으니 멈추라고 소리치며 치운다고 말했다. 난장판을 치우라고. 두 사람 모두 무기를 거뒀다. 바닥을 수리한 후
제일과 릭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다. 릭을 찾아가던 길에 제일은 파괴된 마을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어 있었다. 틸은 예전에 호수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공허를 발견했고 한 생존자가 그들에게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로운 어느 날 마을의 호수가 거대한 구멍으로 바뀌었고 그 깊은 곳에서 6개의 날개를 가진 거대한 녹색 악마가 날아오르며 불덩이를 퍼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일은 그 피해가 투표함 관리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어떤 종류의 투표함 관리자가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릭이 제일의 음료를 건네려 하지만 제일은 그가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의 철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는 리크의 눈의 창을 정확히 겨눕니다. 그에게 파괴된 마을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것에 책임이 있는 자는 심연의 악마였고 자일은 릭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나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마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고 그것은 자일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지 포도 주스를 전부 주문합니다. 있는 만큼 다. 릭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는 걸 변태라고 부르지만 제일은 린의 옷차림에 더 충격을 받는다. 린의 옷차림에 그들의 벽나발 게임이 시작되고 제일은 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하지만 릭은 더 빨리 마시라고 하며 먼저 병을 비우기로 한다. 그들의 화는 매니저를 부르는 캐럿만큼 빨리 커지고 여자들은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들의 화는 매니저를 보여달라고 하는 캐럿만큼 빨리 커지고 여자들은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궁금해야 한다. 하지만 나나는 이 모든 사업을 즐기고 있고 그냥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그 모든 돈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녀는 긴 병을 목구멍에 넣고 모든 액체를 마셨다. 한편 포도주스가 린의 생각을 흐리게 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여자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릭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릭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억눌린 욕망이 쌓여가고 있었고 희나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희나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동시에 두 남자는 서로의 입에 병을 대고 액체를 다 마실 때까지 마셨고 그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말이에요. 정말 수상했죠. 여자들은 그들 중 한 명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누구 무릎에 앉을지를 두고 싸웠어요. 누구의 무릎에 기대 놓을지를 두고 말이에요. 나나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억눌러 왔던 것을 쏟아냈어요. 그 입에 오줌을 누르겠어. 하지만 그가 그녀를 밀쳐낸 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필은 이 마을에도 거대한 구멍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들은 모두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제일은 모두를 대피시키려고 서둘렀습니다. 릭은 전에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을 깨닫고 제일에게 모두를 강제로 후퇴시키라고 말합니다. 제일은 릭이 결국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깨닫고 악마가 심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릭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능했던 방식을 궁금해합니다. 폐기물 전쟁 후에 날아오르려고 거대한 헬리콥터가 조준하여 공격을 시작하지만 제일은 마을 사람들을 방어하려 하고 헬리콥터는 철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뒤쪽에서 포위망을 형성하며 제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제일은 방어막을 치고 릭은 모두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일은 자신에게 지휘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릭은 자신의 군 계급을 밝히며 대령으로서 지휘를 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은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릭은 자신의 군 계급을 밝히며 대령으로서 지휘를 맡겠다고 합니다. 헬리콥터가 다시 방향을 바꿔 릭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지만 릭은 피합니다. 헬리콥터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모든 공격을 받습니다. 헬리콥터는 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릭은 그것을 베어 떨어뜨리고 하늘을 향해 돌진합니다. 기둥에서 튕겨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하지만 모든 것을 움켜쥐는 팔들이 그를 에워싸고 지면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에 다가가려 하지만 높이 제한 때문에
헬리콥터는 그들 모두 위로 날아오르며 계속해서 지상으로 사격합니다. 릭은 다시 한번 기둥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그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공격하지만 같은 수수께끼 같은 전기가 그를 희나가 릭을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제일은 군이 만약 그걸 공격한다면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부를 릭이 깊은 구렁에 팔을 베며 고통을 계속 견디자 그에게 쳐서 땅에 쓰러뜨립니다. 희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제일은 안경을 벗고 린에게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습니다. 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일은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곧장 기둥을 소환합니다. 팔 쪽으로 그는 모든 것을 향해 세 개의 철 기둥을 더 던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법을 어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법을 어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린은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며 모든 것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고 나머지 군대에게도 선봉에 서도록 고무한다. 모든 것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고 나머지 군대에게도 선봉에 서도록 고무한다. 릭은 그들이 만들어낸 기회를 포착하고 헬리콥터를 향해 돌진하여 배려한다. 헬리콥터를 향해.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광경에 온몸의 뼈가 서늘해진다. 위에서 쏟아지는 총알 세례에 헬리콥터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하늘에서 백인 여성이 나타나더니 사라지며 그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심연으로 추락하고 하늘에서 백인 여성이 나타나 사라지며 그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그의 머리 뒤쪽을 릭은 그녀를 소나로 알아보고 그들 중 한 명이 제일의 배를 향해 직접 발포합니다. 그를 바닥으로 생명 없이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추격의 에이스라고 소개하며 모두에게 모든 것을 잊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끝내려고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릭은 그녀에게 뛰어들지만 소나는 그를 뒤에서 잡으며 오랜만이라고 말합니다. 릭은 그녀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소나는 그에게 과거의 명령, 그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끝내라는 명령을 항상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며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그녀는 과거의 그의 명령, 그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끝내라는 명령을 항상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쏘려고 하니 지켜보라고 그에게 말하고 그를 밀치고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며 그를 밀친다. 릭은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며 총알을 피하려 하지만 총알들이 그의 검을 피해 그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본다. 이것이 그녀의 특수 능력으로 아무리 피해도 계속해서 목표물을 따라가는 총알의 힘이다. 총알은 땅에 박히며 그의 척추를 으스러뜨린다. 희너는 그를 구하려 달려들지만 병사들이 그녀를 제압하고 나나를 짓누른다. 모든 친구들이 제압당하자 소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는 한부. 친구들을 구하려면 예전에 로이토 선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자신 로이토 선배로 말이죠. 한 지휘관이 아이에게 총구를 겨누자 아이를 구하려면 그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애원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구하라고 말이죠. 아이가 총에 맞는다면 어떤 색깔의 꽃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밝고 예뻤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밝고 아름다웠을까 하고 말이죠. 그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점점 더 억누르기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말이죠. 하지만 릭은 아이를 위로하며 자신이 구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소나는 그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군인에게 명령합니다. 날아가기 전에 하라고. 방가쇠가 당겨지지만 소나가 뒤돌아보니 군인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지키던 이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릭은 자신이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고 그녀가 바라던 대로 그녀를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나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흰에게 발포하겠다고 경고하자 릭은 흰에게 자신의 목표에 대해 물었던 때를 상기시키고 제일이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랬기에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밝힙니다. 그는 희나를 지나쳐 그녀를 짓누르던 병사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목표는 이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나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령관의 가면을 보고 흥분했고 그에게 지금 자신을 끝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릭은 두 에이스가 싸우는데 필요한 두 단어를 말하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켰고 소나는 자신의 모든 별을 걸겠다고 말했고 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면에서 소사나 그들을 에워쌌고 소나는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릭을 향해. 그는 그녀를 향해 뛰어올라 그녀의 총불야의 총탄 폭풍을 계속해서 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전하는 동안 희나는 소나의 수치가 32의 청검으로 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릭보다 말이죠. 그녀의 총알이 마침내 그의 갑옷을 관통했고 그는 건물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희나는 그를 구하러 달려가려 했지만 필이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일과의 싸움 이후로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자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진 남자와 싸우고 있었지만 릭은 여전히 그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릭은 손에 묻은 토마토 소스를 보고 그것을 얼굴에 묻힙니다. 일어선 후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발휘하고 붉은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하늘로 말이죠. 그의 수치가 급상승하고 나나는 그것이 에이스 안에 숨겨진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수치를 무려 57,000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이죠. 라소나는 바로 이 순수한 피를 찾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순간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설 때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총알이 계속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수한 바람에 총알이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 뒤에 나타나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는 모두에게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고 그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자 그의 아우라가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인격이었고 그것은 오직 슈머먼에 의해 사레를 품었을 때만 드러났습니다. 사레 슈머먼에 의해 소나를 없애려고 그에게 뛰어들지만 그녀의 총알은 전혀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남길 수 없어요? 온 힘을 다해 소나를 향해 휘둘러 건물로 날려버립니다. 건물에 소나의 카운트는 16이야 연천까지 떨어지고 나나는 자신도 인격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인격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고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주변의 무기들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녀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던 가장 약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야 나나가 밝혀요. 릭은 나나에게 언제나처럼 쓸모없는 넷 안경이라고 하지만 리는 그가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릭은 그들에게 적이냐고 묻고 자기 적은 누구든 제거할 거라고 말해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적을 멸망시키려는 욕망뿐이에요.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적들을 몰살시키려는 욕망뿐이지만 희나는 그를 껴안으며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해요. 그는 그녀가 또 다른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를 끝내기 전에 소나는 그에게 총을 쏘며 자신이 진짜 적이라고 말해요. 릭은 희나를 떨어뜨리고 소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녀를 들어올리며 소나는 그녀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그가 한 번 더 자신을 만져주기를 바랐다. 고등학교 때처럼 그가 칼을 휘두르자 자레가 나타나 그가 그녀를 끝내는 것을 막았다. 릭은 이 남자가 자신의 적일지 궁금해하며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금빛, 빛이 모두를 눈멀게 했다. 공격의 충격파로 자레가 쓰러졌고 릭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 하자 자레는 손가락에서 나온 하나의 철로 그를 막았다. 이 철은 그의 신념이다 라고 자레는 말했고 릭에게는 신념이 부족했기에 그것을 결코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짓누르려 철 기둥을 보냈다. 내리쳤다. 릭은 일어서려 애쓰며 적 하나하나를 모두 없애기 전에는 자신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야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레는 그의 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상대에게 마땅한 존중을 표하겠다고 맹세하며 장갑을 꺼내 끼고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릭은 돌진하며 철의 신을 향해 막아보려 하지만 도끼를 베어냅니다. 그는 더욱 다가가 잘레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지만 강력한 일격에 릭을 공중으로 날려 짓누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얄레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지만 강력한 스윙크가 리크를 공중으로 던져 올린 후 내리쳐 짓눌렀습니다.
그는 릭의 가면을 걷어차고 그가 깨어있는지 물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를 향해 달려왔고 릭은 그들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나는 사과하러 왔지만 자레는 파스타를 너무 많이 먹고 토마토 소스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희나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올띵은 린을 H 애니메이션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고 릭은 소나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스타스테이크를 멈출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나나는 결국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릭은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올띵은 이 이야기의 진짜 줄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희나의 일부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개발할 줄거리가 없어서 절뚝거리며 소나와 진짜 줄거리를 개발하러 달려갔습니다. 자레가 방에 들어와 계획 진행을 방해하며 자신은 올싱을 공격한 릭을 제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나는 명령을 따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를 제거하려는 그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레는 정신을 차리고 나나는 지난 300년 동안 자신에게 맞섰던 그 한 남자를 찾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믿어준 이 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자신의 소매 속에 감춰왔던 비밀을 보여주며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흰 별을 드러내 에이스임을 밝힙니다.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계에서 죽으면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죽고 300년 전 과거로 보내집니다. 고등학교 앞에 10대 시절의 릭을 봅니다. 그들이 학교를 걸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시골뜨기 무리처럼 말이죠. 그들이 300년 전 과거로 순간이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레는 릭을 즉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나는 학교 밖에서 본 소년이 릭이라고 추측했지만 모두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 릭과 전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키 크고 못생긴 덩치 타카토라가 희나와 부딪혔고 그의 끔찍하고 역겨운 얼굴에 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는 그에게 따지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밀쳐버렸다. 그녀의 고민을 잘레가 나서자 그 악당은 그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가볍게 피했다. 그 악당이 손가락 마디를 꺾기 시작하자 잘레는 마법을 쓰려 했지만 이 세상에는 마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려 할 때 어린 소녀가 그에게 매지 멈추라고 했다. 그녀는 그들의 도시에서 릭을 공격했던 소나라는 무서운 소녀였는데 지금은 매우 신성한 척하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가 그녀를 과자 부스러기처럼 갈아버리겠다고 위협하자 다른 남자 타카카제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자레는 그에게 비키라고 했습니다. 희나의 다리 사이로 릭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곧 지휘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군사 학교에 있으며 몇 달 후 전쟁터로 보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열정적인 소령이 가로막고 자신을 피렌다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으며 도시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팔페이스 지휘관이 그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소장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소장이 도착하자 모두 경례했지만 자리에 앉자 그는 잠자리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자 지휘관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웃었다. 갑자기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총을 쏘았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가 2명의 학생들에게 더 총을 쏘자 그들의 토마토 소스가 흰에게 튀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았다. 지휘관은 나가려는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희나가 떨리는 것을 보자 그녀를 약하고 쓸모없는 벌레라고 불렀다. 자레가 그녀를 구하려 하자 한 소년이 갑자기 지휘관의 총을 빼앗았고 칼로 덤벼들려 했지만 그는 발로 막았고 그의 얼굴을 발로 찼어요. 지휘관은 그를 공격한 것에 대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리히트는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어요. 소령을 몽둥이로 끝장낼 거라고 위협하면서요. 몽둥이로 지휘관이 그를 재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하자 리히트는 자신의 계획이 순식간에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순식간에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몽둥이에 천을 감싸고 꽃을 꺼내 모두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휘관은 그에게 목을 비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지만 리히트는 너무 무서워서 시도하지 못했어요. 리히트는 너무 무서워서 시도할 수 없었어요. 사령관이 희나를 없애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즉시 소령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령은 그에게 다가가며 그를 없애겠다고 위협했고 이상한 안개가 그들 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렌체가 그들을 멈춰 세우며 학생들에게 그의 행동은 단지 학원 입학식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깨어나자 사령관은 그들에게 총에 든 것은 페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분 후 카페테리아에서 희나는 강당에서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리히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옆에 앉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의 편이었어. 다음날 자일은 나나가 왜 그들을 학원으로 보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리카 여기서는 어린 소년일 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도서관에서 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이 세계에 몇 년 전에 떨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어요. 사령관이 그들 뒤에 나타나 모든 것이 그들의 이전 전쟁 중에 하늘에서 떨어졌고 낮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시키는 위대한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 기술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종시켰어요. 다음날 수업에서 사령관은 소령이 그들의 새 강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소령이 도착해서 모두에게 별 2개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진급하려면 별 8개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을 모두 잃으면 학교에서 퇴학당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별을 얻는 방법은 2가지 뿐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라이벌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이기면 그의 별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별을 받자 리히트는 소령이 전날의 갈등 때문에 자신에게는 별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령은 그에게 학교에 남고 싶다면 며칠 안에 다른 사람의 별을 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들 방에서 그들은 학교에 남을 의향도 군에 입대할 생각도 없이 단지 친구 타카카제를 설득하기 위해 남아있던 리히트가 별을 찾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날 수업 시간에 여자아이들은 목욕 중인 그들을 쳐다봤다고 리히트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그를 학원에 계속 남게 하는 것에 더 신경 썼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그들의 사물함이 모두 털리고 별들이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 도착해서 그들은 누가 자신의 사물함을 파괴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별이 도난당했는지 말이죠. 이 부분은 8번 자막에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폐허에 도착해서 그들은 누가 자신의 사물함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곧 별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리히트가 자신의 별을 훔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희나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그들은 타카토라가 소나의 별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별을 모두 훔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타카카제가 그에게 별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의 별을 요구하며 그를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굴욕을 당할까 두려워 타카카제는 가슴에서 자신의 별을 뜯어내 그에게 주고는 걸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감옥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카제가 그를 위해 간청하며 그를 보내주라고 말했습니다. 린이 그 난폭한 자에게 결투를 신청하려 하자 필이 린을 넘어뜨리며 결코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이 손에게 자신의 별을 준 후 다른 학생들은 그를 따라 서로 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희나는 리히트에게 별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학원에 남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타카카제가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별을 준 후 필은 그들이 괴롭히는 아이에게서 별을 빼앗아 오자고 제안했지만 타카카제는 이빨이 빠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 시간에 타카카제는 리히트에게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자신이 받는 군량으로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면 가족들도 도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쫓겨나면 가족들 모두 도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굶어 죽을 거라고요. 다음날 저녁 리히트는 타카토라가 밖으로 나가는 길에 달려들어 그가 훔친 별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벽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돌려달라고 했지만 벽에 처박혔습니다. 타카토라가 학원 밖으로 나가자 제일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 자리에서 그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구는 그들과 함께 떠날 결심을 했고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소령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브루트시에게 자신의 별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바로 그때 가짜 별들이 먼지로 폭발하며 그 자리에 장난감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리히트가 별을 얻으려 애걸할 때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자 소령은 그에게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자일에게 용감함에 대한 새로운 별 2개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리히트는 학교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타카카제의 가족이 항상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는 그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군대 진급을 위해 싸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서 리히트는 사령관이 처벌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탕을 엿본 죄로 그를 몰아쓰자 그는 타카카제에게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른 모두를 위해 벌을 대신 받겠다고 했습니다. 타카카제가 그를 신고하려 하지 않자 그는 모든 죄를 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름다운 매화를 보고 새해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둘러 여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화가 난 멋진 여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탕과 여탕의 표지판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탕으로 서둘러 가자 리히트는 도망치려 했지만 지휘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벌로 그는 모두를 숲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자신만큼이나 그들도 똑같이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숲속에서 소녀들은 리히트를 차며 자신들의 고생과 잠 못 잔 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자일이 불을 피우자고 제안하자 소녀들은 물을 길러오겠다고 했고 강으로 달려갔지만 리히트가 그들을 넘어뜨려 물에 빠뜨렸다. 참다 못한 소녀들은 그에게 자신의 음모를 밝히기로 했고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절정에 달하길 바랐다. 곧 군대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저런 이상한 놈들한테 익숙해지는 중이야. 하지만 이코노스라는 여자애가 자기 계획을 밝히려고 하자 리히트가 그녀를 감싸고 가버렸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없애야 하는 군대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물었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코노스는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소령이 그들 뒤에 나타나 새로운 군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어. 누구도 죽이지 않는 군대를. 그는 그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인간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에 기뻐하며 모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은 그가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소령이 비밀방으로 들어가자 제일은 그를 따라 지하 시설 비밀 연구실로 들어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소령은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고민하며 부하 중 한 명에게 적의 본부를 파괴하라고 지시하고 수수께끼의 기술로 그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에르다 중위는 쥐를 대상으로 한 이상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험으로 쥐 한 마리가 순식간에 다른 쥐 100마리를 죽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 말입니다. 하지만 소령은 자신의 실험을 해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험을. 그는 투표용지를 요구하더니 쥐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쥐는 강력한 빛을 내며 천장으로 날아올랐고 실험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쥐를 얼렸고 제일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한 소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몇 분 안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방을 가로질러 순간이동하여 그에게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일이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300년 전 나나이며 방금 에이스가 되는 실험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나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도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이스 말이죠. 그녀는 미래의 나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도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구에 추락했을 때 몇몇 강력한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메이저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초능력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인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이죠. 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지만 나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그에게 메이저가 다음 실험 대상으로 리히트를 점 찍었다고 말했을 때 메이저가 리히트를 두고 다음 실험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일은 리히트가 미래에서 유명한 터미네이터가 되었으니 나이 든 나나가 수술을 막기 위해 그를 과거로 보냈는지 물었지만 어린 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리히트가 유명한 터미네이터가 되었기에 어린 나나는 실험을 막는 것이 미래 전체를 파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실험을 막으면 미래 전체가 파괴될까봐 두려워서 그에게 드라이브를 건네주며 나이 든 나나가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드라이브에는 그가 과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려던 그가 그녀를 시설에서 구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미래를 망칠까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은 미래를 바꾸러 왔으니 그녀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꼭 남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가서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지만 사령관이 그의 뒤에 나타나서 시설에 어떻게 잠입했냐고 물었어요. 제일이 총을 쳐내고 그의 배를 치려고 했지만 사령관이 막았어요. 그는 제일에게 너무 느리다고 말하고 그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의 머리에 총을 던지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속이는 법을 배워서 더 나은 전투원이 되라고 조언했어요. 제일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사령관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챘고 그 순간 제일은 사령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실 세계. 그를 마주하자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미래에서 왔지만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령관은 그에게 다음날 방문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날 사령관은 그들을 황폐한 동네로 데려갔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몇 주 동안 굶주려서 음식이 절실했다. 사령관이 총을 쏘자 모두 멈췄지만 어린 소년이 린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를 묻자 그는 어머니가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걸어가다가 곧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린은 그에게 간식을 주려고 했지만 사령관이 낚아챘어요. 배고픈 이웃들이 그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령관은 그 아이에게 자기보다 먼저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어머니를 혼자 굶게 둘 수 없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인간 좀비들이 음식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사령관은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그들은 도망쳤어요. 그는 제일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했어요. 이미 현재가 엉망이니까요. 학교로 돌아온 후 희나는 리히트를 구출하자고 제안했어요. 실험을 당하기 전 아카데미 시절 이야기였지만 필은 그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나가 다른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제일은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은 자신들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최선책은 자신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은 평소처럼 아침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이 끝나자 그들은 바닥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은 사령관과의 스파링을 요청했고 재빨리 공격했지만 사령관은 피하면서 그의 담배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분노가 커지자 제일은 그에게 주먹을 퍼부었고 그들은 상자 속 바퀴벌레처럼 계속 움직였습니다. 곧 소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은 그들의 능력을 주고 모두에게 무기를 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해변에서 놀기 시작했고 리히트는 그럴 수 없었다. 눈앞에 가득한 아름다운 벚꽃에 감탄하며 소령이 하나를 훔쳐야 한다는 내용의 대회를 발표했습니다. 남의 깃발을 뺏어 이기고 물총으로 지원까지 해줬어요.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리히트는 무기를 버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적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장.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자 그들은 자기 깃발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상대팀이 그들을 뒤쫓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지칠 때쯤 리히트가 돌아와 그들의 깃발을 가져왔다. 다음 라운드에서 그들은 타카토라가 이끄는 새로운 팀과 대결하여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깃발을 가져오려고 돌아왔을 때 타카토라가 깃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기도록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그 남자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히트가 산에 나타나 그를 산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이르자 타카토라는 그를 벌레처럼 짓눌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진하던 중 그는 도랑에 빠졌고 타카카시는 그의 깃발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기로 결정하고 리히트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비밀 연구소에서 사령관은 그들의 부하 중 한 명이 비밀 임무 중 제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렌다는 전쟁에서 지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령은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그녀 주위에 얼음 송곳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강력 쥐를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초강력 쥐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소령은 리히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를 자신들의 인간 실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수술 취소를 요청했지만 피렌다는 그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히트는 리히트에게 왜 자신들의 실험 대상이 되는데 동의했는지 물었고 그는 전쟁에서 목숨을 구하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희나는 수술을 막자고 제안했지만 제일은 그 단 하나의 행위로 미래 전체가 바뀌고 그들의 도시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그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리는 그에게 서둘러 갔지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희나는 리히트의 수술 후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그들의 세계에서 터미네이터가 되지 않도록 전쟁에서 그를 돕자고 제안했다. 제일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고 그들이 미래에 그가 가면을 쓰는 것을 막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면을 쓰는 것을? 갑자기 그들은 헬리콥터들이 학교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학교를 날려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학교를 급습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말살하려 했다. 타카토라가 한 병사를 제압하고 손에게 스스로 구하고 모두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고 그 남자는 소나를 붙잡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동시에 연막탄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터졌고 제일은 연기 속을 뚫고 2명을 주먹으로 날리고 타카카제는 마지막 1명을 베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2명의 적이 나타났지만 지휘관이 총으로 제압하여 학생들이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렌다는 지휘관에게 리히트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수술실에서 전력이 나가자 학생들이 예비 발전기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예비 발전기를 찾기 위해서요. 복도를 달리던 중 적을 만나자 지휘관이 여러 발의 총격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다른 적이 나타나자 타카카제가 재빨리 그를 처치했고 지휘관은 마지막 적을 사살했습니다. 마지막 1명을요. 밖에서 지휘관은 더 많은 적들을 향해 총을 쏘며 다음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건물로요. 이코노스가 병사와 싸우는 동안 다른 병사가 이코노스의 다리를 쏘았지만 학생 1명이 적에게 주먹을 날렸고 여러 발의 총격을 맞았습니다. 희나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소년들에게 발전기를 찾으라고 말했다. 학교의 다른 구역에서 지휘관은 창문 밖으로 판자를 던졌지만 판자가 떨어지는 순간 총알이 난무했고 발전기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전기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휘관은 적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지만 학생들이 도망치자 그에게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방이 폭발했다. 한편 실험실 안에서 리히트는 마침내 깨어나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르게 보였다. 소령은 그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것은 투표권에 힘을 지녔지만 그가 자신의 계산을 결정한 후에야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히트가 검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소령은 그 검이 그를 세계 최고의 전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에서 병사들이 희나와 친구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 뒤에서 강력한 빛이 폭발했고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리히트가 벽에 부딪힌 것을 발견했다. 병사들이 그에게 총을 쏘자 리히트는 총알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고 총알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사들이 사격을 멈추자 그는 자신이 총알보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총알보다. 그는 그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친구들이 죽고 다치자 그는 순식간에 날아올라 그들의 헬리콥터에 충돌했습니다. 총알을 막으면서 선두병사를 배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잠시 실랑이 끝에 그를 밀쳐내고 검으로 내리쳤습니다. 적들을 물리치자 학생들은 모두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조끼를 땅에 던지며 자신들과 함께 모두를 이 세계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폭파 장치를 낚아채 산산조각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상을 남기려는 듯 선두병사는 그에게 학교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명령만으로 모두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폭발을 명령해서 말이죠. 리히트는 친구들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 잃을까 두려워 칼을 뽑았습니다. 그를 겁주어 항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시에서 그들의 멸망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더 여분의 식량이 있어서 살아남았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 멸망이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타카카제는 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순식간에 그들을 죽였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히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바로 이 순간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순간 이동해 왔습니다. 막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리히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히나는 그를 뒤쫓았고 곧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위로하려 할 때 신비로운 빛이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감쌌고 곧 나나가 그들을 미래로 순간이동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리히트는 검을 들고 인간 터미네이터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검의 별이 나타나 그의 것을 표시했습니다. 세어봐. 인상을 주고 싶어서 희나는 그에게 키스를 퍼붓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자신을 잊지 말라고 미래에 다시 만나 그의 아이들을 낳겠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형형색색의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리히트가 그들 뒤에 나타나 그들이 미래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날 그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도시가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싸웠다. 그래서 지구에 남는 것은 그들뿐이 되도록 온 세상이 기아로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굶주림에 시달렸다. 리히트는 친구들을 전쟁에서 멀리하고 싶어서 혼자서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적들을 맞섰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죽였고 그 기억들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모든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나나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되어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오빠처럼 여기기로 했고 혼자였던 그녀는 매일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그를 매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리히트는 끔찍한 상처를 입어 변하기 시작했고 곧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그는 계속 적병들을 파괴했고 여러 명을 섬멸한 후에는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여자들은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며 예전처럼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혼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결심하고 벽에서 가면을 가져와 다시 전투에 뛰어들어 적들을 베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전쟁에서 지원하기 위해 그와 같은 실험을 자신들에게도 해달라고 소령에게 요청했고 소령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결국 4명만 남았습니다. 급습의 에이스 타카카제, 강타의 에이스 타카토라, 추격의 에이스 소나, 그리고 폭발적인 타격의 에이스인 사령관. 소나 그리고 폭발적인 타격의 에이스인 사령관. 이렇게 말이죠. 리히트가 다음 전투를 위해 떠날 때 타카카제와 소나는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는 칼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끝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전장에서 공포 정치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대로 말이죠. 소령의 사무실에서 피렌다는 적국을 침략하여 투표용지를 훔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에서 식량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약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투표용지를 가지고 구름 속에 자신들만의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말의 소령은 그녀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리히트의 친구들이 전쟁터로 갔어요. 하지만 리히트는 그들의 계획을 듣고 광분하여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겁주려고 그들에게 칼을 겨누었다. 두 소년이 그를 제압하려다 하자 그는 그들을 밀치고 칼로 슬래시했습니다. 소나의 팔이 잘렸어요. 그의 소원을 존중하여 그들은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로 했고 그가 전쟁에서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다.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소장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도시에서 7개의 투표권을 모두 확보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새로운 섬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지구의 식량과 연료를 계속 빨아들였습니다. 식량과 연료 없이 아래 지구의 인간들은 사실상 좀비나 다름없었고 위의 세상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인구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래 세상에 대해 혹은 도시가 구름 속에 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만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은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 모두에게 번호가 주어졌고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잃은 모든 사람들은 아래 세상으로 끌려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떠다니는 물체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아무도 섬 너머 아래의 세상, 즉 시면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면이라고 불리는 곳을 7개의 투표권의 힘으로 섬들은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몇 세기 전 타키카제는 비밀의 방에 침입하여 그중 하나를 훔쳤습니다. 투표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지하 세계를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잔혹한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투표권을 모두 사용하면서 지하 세계를 굶주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던 그 순간 리히트가 그에게 날아와 순식간에 그를 죽였고 피렌체는 투표권을 되찾았습니다. 타키카제 주위에 모인 친구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한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20년 후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깨어나 친구들이 모두 지하세계에 남아 살아남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자 아이들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 리히트와 나나는 군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들은 함께 여행하며 리히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가면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자책했고 비록 그가 싸운 전쟁의 결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후 300년째 되는 해에 나나와 리히트는 그들의 세상을 계속 여행하며 둘 다 정착할 곳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여전히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기말 무렵 그는 마침내 섬들이 그의 죄에 대한 속죄로 파괴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나나는 희나와 친구들이 미래를 바꾸고 리히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들조차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나나는 그들이 왜 마침내 이해했는지 물었다. 리히트가 인간 말 살자 인간을 없애는 자가 되었는지 하지만 희나는 그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절벽에서 그를 만나자 그녀는 그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다시 체리를 보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망토로 그녀를 가리고 자신은 그녀에게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 나나의 캠프에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서 돌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자일이 리히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나나의 영상을 보여줬어. 300년 동안 함께 여행하는 동안의 영상이었지. 그녀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의 곁에 머물며 신데렐라 결혼식을 꿈꿨어. 그와 함께.
하지만 그는 죄책감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녀의 존재를. 하지만 그 순간 리히트는 자신이 정말 멍청이였다는 걸 깨닫고 즉시 그녀를 품에 안았어. 그는 자신이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의 모든 친구들 중에서 하지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가 자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행복했다. 자살하게 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그의 곁에서 자는 동안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날 아침 나나는 피지 포도 주스를 더 마시기로 했지만 리히트는 자신이 도시로 간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희나는 숲에서 그를 만나 왜 항상 그녀로부터 도망치는지 물었다. 그녀에게서 도망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다. 리히트는 그녀에게 300년 전 아카데미에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투표용지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에이스가 아니었기에 그는 그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몰랐기에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카카제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카카제였다고. 희나의 어머니는 그 당시 그의 연인이었지만 그가 시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훔쳤을 때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 어머니가 찾아달라고 부탁할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그 기억에 괴로워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그가 물에 탄 수면제 때문에 그녀가 어지러워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군대 전체를 파괴할 것이며 다른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나나의 캠프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테이블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하자 제일이 그에게 남은 투표용지를 훔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섬들이 바로 이 투표용지들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의 세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없이는 그들의 세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히트는 자신이 섬들을 만들었기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섬들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일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로를 없애겠다고 위협하며 대치했지만 결국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서로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후 둘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리히트가 섬들을 파괴하려 했기에 자일은 다음 전투에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희나와 친구들은 리히트가 도시로 가서 전군을 공격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서둘렀습니다. 도시 근처에서 거대한 힘에 리히트가 쓰러졌고 중력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타카토라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시 주변에서 강력한 힘이 리히트를 쓰러뜨렸고 타카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중력을 조종하는 능력을 얻은 타카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에게 300년 동안 그를 짓눌러 버리고 싶다고 상상해 왔으며 그 힘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힘이 그에게 향했고 큰 바위들이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 희나와 친구들이 그 잔해에 도착하여 그가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제일은 아카데미 사령관이었던 그의 양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카데미 사령관, 조수가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제일은 문을 발로 차고 그의 머리 위로 넘어뜨리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넘어뜨리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제일은 주먹을 날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리가. 제일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한 방 맞고 머리를 얻어맞으며 사령관은 그를 짓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머리에 한 방 날리는 데 성공했다. 학원에서 그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미래로 돌아왔을 때 쓸만한 기술을 발견하기를 바랐고
그것이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니 기뻤다. 제일이 금속 짐승을 소환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지붕을 뚫고 들어와 사무실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가 그에게 덤벼들자 짐승은 불타올라 녹아 없어졌다. 사령관은 그의 강력한 반지를 드러내 제일의 제복을 태워 없애고 그를 의식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300년 전 그가 학원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마엘.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그들의 식량을 훔치러 온 한 남자에 의해 가족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식량을. 그래서 그는 그 남자를 그의 집까지 추적하여 그의 머리를 날려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 어린 약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다. 그의 목숨을. 그는 제일에게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복수.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단 하나만 남은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이 두 번째로 그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그를 쓸모없는 휴지처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은 마지막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나에게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족이 전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과거의 단 한 가지 변화라도 미래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한편 희나와 친구들은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고 타카토라는 그들에게 과거로 온 이유를 추궁하며 힘을 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저가 나타나 그들이 과거로 돌아온 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는 리히트가 학원 첫날 그를 막대기로 위협했던 때부터 악독한 터미네이터가 될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타카토라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에이스 실험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못생긴 남자가 흰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수수께끼에 약을 주려는 병사를 막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추한 놈이 흰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는 수수께끼에 약을 주려는 병사를 막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압도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약이었다. 그가 그것을 그녀 입에 억지로 넣으려 하자 타카토라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그 남자에게 자신의 힘을 풀어놓았고 천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수년 전 전쟁에서 싸운 소수의 학생들만이 에이스 군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두 남자가 달려들자 그는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퍼붓고 한 남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희나를 향해 또 다른 힘을 풀어 그녀들의 모든 사슬을 파괴하고 즉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나가 막대기를 집으려 하자 그녀의 가방이 찢어지고 투표용지가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타카토라의 분노는 다시 타올랐고 그는 그들을 강제로 마법으로 땅을 다루며 그는 희나가 그 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섬을 파괴할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소유물이었고 대신 그들을 끝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린이 도망치려 하자 타카토라는 다시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를 주위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필이 다리를 잡는 동안 희나는 그에게 린에게 즉시 리히트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타카토라가 필을 벽에 내동댕이 치고 희나를 붙잡아 위협하며 끝장낼 듯이 그녀를 그 순간에 하지만 린은 그의 방심을 이용해 서둘러 도망쳤지만 그 인간 쓰레기가 희나를 내던졌다. 밖으로 나가자 그는 땅에서 돌을 소환하기 시작하여 그녀에게 던졌다. 돌이 그녀의 어깨를 치고 다리를 베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추악한 폭력배가 또 다른 돌들을 던지자 그녀는 그중 하나에 꿰뚫렸지만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피해에 만족한 타카토라는 지하로 돌아가 흰에게 린이 몇 분 안에 기절할 것이며 그들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장례식을 희나는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타카토라는 그녀가 살아남으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안에 돌아왔고 그가 벽에 자신의 힘을 풀자 벽이 무너지며 그 너머에 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완전히. 한편 린은 토마토 소스를 너무 많이 흘려 말에서 떨어졌고 리히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가 수십 년 동안 의식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를 소생시키려 했고 그의 입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소스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지쳐서 그의 가슴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곁에 영원히 남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슬펐지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그가 깨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는 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났다. 그들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리히트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것을 알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걸어갔다. 그녀의 눈앞에 해가 떠올랐고 그녀는 친구들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지려는 순간 리히트가 그녀를 잡았다. 동시에 타카토라는 일출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희나와 친구들, 하지만 그가 그것들을 땅에 짓눌러 버리려고 하자 강력한 불꽃이 앞을 막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그가 그들을 구하러 온 리히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환한 얼굴이 그를 공격하려 하자 리히트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필에게는 린의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그들이 떠나면서 리히트는 흰에게 자신을 피한 것을 사과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몰래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토커처럼 그의 고백을 기쁘게 들은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며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하고 얼마나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리히트는 눈앞의 싸움이 더 걱정이었다. 그녀를 떠나며 그는 검을 뽑고 망토를 벗었다. 타카토라가 힘을 풀어 돌을 던지자 그는 모든 것을 피하고 검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그의 검으로 그를 공격했다. 잠깐의 격투 끝에 타카토라는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소나가 나타나 리히트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가 도망치려 하자 타카토라가 마법으로 그를 붙잡아 그의 검으로 총알을 맞게 했다. 그리고 간신히 합동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이동하기 전에 타카토라가 다시 마법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소나가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자 그는 총알을 베어내고 날아갔습니다. 타카토라가 마법을 날렸고 총알이 그를 관통하며 리히트를 날려 폭발시켜 그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타카토라가 강력한 힘을 그에게 풀자 소나는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타카토라는 더 강한 힘을 풀어 그를 짓눌렀고 소나가 그에게 더 많은 총을 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에이스 군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곁에 있기를 바랐지만 그가 자신과 나머지 대원들을 버리고 혼자 싸우는 길을 선택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룹을 버리고 혼자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총알을 더 퍼부었다. 타카토라는 소나를 미치게 만든 것이 리히트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리히트는 그가 소나가 또 다른 인간 터미네이터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인간 터미네이터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타카토라가 그를 파괴하려 더 강한 힘을 풀자 나나가 끼어들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밀쳐내고 모두를 구하려는 강력한 힘을 풀었다. 모두를 구하려는 결심으로 리히트는 파괴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힘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폭발 후에 제일이 나타나 먼지를 해치고 그를 구했다. 타카토라와 소나가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자 그들은 칼로 베고 주먹으로 쳤다. 소나가 제일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총알이 그의 옷을 찢어 놓았지만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소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총을 쏘았고 잠시 멈춘 후에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은 그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는 당황하여 소총으로 쏘았지만 계속해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꺼내 다시 쏘고 재장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은 그녀의 무기를 잡고 학원에서 자신이 그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라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가 형편없는 터미네이터가 된 것을 실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한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타카토라는 수가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자이를 향해 발사한 공격을 리히트가 베어버렸다. 타카토라가 다시 공격을 가하자 리히트는 막으려 했지만 그의 검은 날아가 버렸다.
리히트는 지하 세계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에 섬들을 파괴하려 한다며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타카토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리히트가 반격했고 타카토라는 다시 한번 그를 때렸다. 리히트는 다시 그를 때렸고 타카토라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날렸다. 이빨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부딪힌 후 잠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전쟁 중에 타카토라는 세뇌당에 싸우는 수천 명의 젊은 적들을 끝장냈다. 싸우도록.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의 섬이 파괴되는 것이 하게와의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하게와의. 하지만 리히트는 모두가 하게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했다. 리히트의 결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타카토라는 그에게 폭발을 날리며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에게 2번의 폭발을 날리자 리히트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베어버렸다. 그래서 타카토라가 강력한 빛을 소환했어요. 하지만 그가 빛을 풀자 리히트는 날아갔어요. 그 남자는 그에게 거대한 회오리를 날렸지만 그는 돌무더기에 발을 디뎠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고 회오리는 타카토라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자 공처럼 말려 올라갔어요. 타카토라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자 공처럼 말려 올라갔어요. 리히트는 신비로운 세계에서 깨어났고 주위에 해골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움직이려고 하자 이상한 가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그가 중력 구덩이의 끝에 있으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타카토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그의 주위로 더 많은 가면들이 나타났는데 모두 에이스 병사들의 것이었다. 에이스 병사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자살하고 전쟁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면 하나를 베었고 그것이 다시 붙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모든 가면을 베기 시작하자 모든 가면이 즉시 다시 붙었기에 그는 곧 지쳐버렸다. 즉시 다시 붙었다. 정말로 갇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희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칼을 들고 그 영역에서 탈출할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는 칼을 통해 빛을 흘려보내며 모든 가면을 베기 시작했다. 그리고 칼을 해골에 꽂아 그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 타카토라는 흰에게 공격을 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법이 이상한 밝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폭발하면서 리히트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결심이라고 타카토에게 말한 후 그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베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강하게 쳐서 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일어서면서 그는 리히트에게 사령관이 3개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고 소령이 4개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나의 투표용지를 돌려주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리히트의 전쟁에서 며칠 후 리히트는 병원에 있는 린을 찾았지만 린이 눈을 뜨자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가 떠날 때 필이 칼을 들고 그의 뒤에 나타나 그가 린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리히트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저 린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 바보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린이 다쳤을 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리히트는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저 린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 녀석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구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린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 녀석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그날 저녁 리히트가 흰에게 자신이 이야기 전개를 준비했다고 말한 후 희나는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 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하기 시작했다. 나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고 그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했다. 숲속에서 리히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힘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투표의 힘 말이다.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도 심연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면 섬들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메이저를 제거하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소나는 그들 위에 나타나 그들의 합류를 제안했다. 사웨이. 그들은 섬의 다른 지역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희나는 리히트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로 그를 찾고 있었고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리히트는 항상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의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